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요. 법률가 중에 한 명인데, 박주현 변호사가 매우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영어로 쓴 입장인데요. 시진핑이가 범인이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반중 정서가 강한 데 비해서 정치인들은 친중 정서가 강하다. 이런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다. 이런 식의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이 원문에 충실하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재판에 넘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이 곁가지 수사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속도 경호처 이 간부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 직속 장관했죠. 더군다나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법무부 차관 이게 박성재 장관 바로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때도 아주 좋은 그 과거의 인연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성재 장관을 또 별도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국무총리, 국무회의 요 관련해서 이제 조사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심우정이가 그야말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달라지고 있느냐?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그 유튜브들도 좀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 없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자기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심우정 체제의 검찰 수사에는 전혀 달라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경호처법상으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경호처법에 매우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의 한계가 죠. 이게 이번 그 이재명 사건,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이런 계엄 사건, 이와 관련해서 법의 루폴, 구멍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심우정이가 경호차장과 그 다음에 이제 경호본부장, 요 구속영장을 발리하는 것이지, 봐주려고 하는 거, 물론 조금 있겠죠. 왜? 이 사람이면은 지금 대통령을 구속한 데 따른 심적 부담은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 경호처장은 사표내고 집에 갔어요. 자, 그런데 경호차장과 그 세컨맨이잖아요. 세컨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드맨이라고 볼 수 있는 경호본부장까지 구속한다? 그러면 심우정이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의 정무적 판단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인간들이요, 이 종북 좌파 성향을 지닌 문영배, 정계성, 그다음에 이미석, 요 사람들이 지금 이 회피 신청을 해놓고 있고, 특히 정계선의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센 좌파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 그러니까 우리 법연구의 후신인 국제인권법 창립 발기인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요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찬성을 좀 눌러주시면은 이 정계선이 요 인간을 잘라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 그러니까 회피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리고 설령 뭐 재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헌재의 정치 재판의 그 이 특성을 부각시키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홈플러스 매장에서 그 직원들이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요 캠페인 배지를 달고 있어갖고 매장에서 고객들한테 엄청나게 당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이제 떼게 됐는데, 요게 말이죠. 마트 노조의 지시에 따라서 이 홈플러스 직원들이, 노조원들이 그걸 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처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홈플러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만큼 노조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경영진의 책임 또한 이거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탄핵 주도 세력들은 반미론자들이에요. 근데 홈플러스는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 회사가 요 반미론자들이 하는 요 배지를 달고 직원들한테, 노조원들한테
비록 노조원이지만 이거는 좀 뭔가 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다. 볼륨을 우리 홍길동님이 가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소리가 하는 것인데, 제가 그러면 요거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좀 소리를 마이크를요 제 앞에다가 갖다 놓고 조금 떨어져서 좀 한 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앞에다가 바짝 당겨 놓고 제가 방송을 잘 들립니까, 행운목님? 예, 아주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리가 이게 가끔은 저도 이제 좀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리가 정상으로 날 때도 있고 또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예, 하여튼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볼륨 세팅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방송 도중에도 이 볼륨 세팅 조정하는 것 자체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적으로 말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박주연 변호사가 지금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박주연 변호사가. 그래서 요 글을 보면은 시진핑이가 책임이 있다. 이런 좀 글을 영어로 올렸습니다. 영어로. 자,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팬들한테 받아갖고 보도를 해드리는 건데, 시진핑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조작 기구를 갖다가 전 세계에 뿌렸어요. 뭐를 통해서 뿌렸냐? A웹. 그러니까 이제 이게 A웹이 이제 선거 재판 기구잖아요. 이 선거 재판 기구하고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조작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뿌려서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선거의 원흉이 말하자면 시진핑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어느 나라에서 뿌렸느냐? 바로 친중 국가에서 이런 선거 조작 시스템을 뿌렸다는 겁니다. 친중 국가.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말하자면 그 중국한테 이제 뚫렸어요. 이 부정선거가 중국한테 뚫렸는데, 자, 그래서 요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부정선거 그 개입한 나라들은 주로 어디냐? 미국을 위시해서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베네수엘라를 지금 이 박주연 변호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반중이야. 국민들은 반중인데 비해서 정치인들은 친중이에요. 친중. 예, 이게 요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한국,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이죠. 이 중국은 이런 선거 조작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허수아비로, 그냥 꼭두각시로, 뿌락지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매수.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박주연 변호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여론조사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그걸 보면요. 100%가 미국은 좋아하지만 중국은 싫어하는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미국이 이제 뭘 필요로 하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A웹을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 A웹에는 선거재판장 회의인데 여기에 지금 문영배가 부의장 자격으로 2번씩이나 참석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웹이 부정선거 운동에 개입했다. 예,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작동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이미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있어서의 A웹과 관련돼서 요 수사를 좀 미국이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왜? 지금 한국이 말이죠. 친중 국가, 전 세계에서 친중 국가를 만들어내는 베이스 캠프로 한국이 쓰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쓰였느냐? 바로 이 조작 선거 시스템을 갖다가 각 나라에 수출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친중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한국이 그 베이스 캠프로서 이 기본 캠프로서 기지로
활용이 됐다. 예, 그래서 요거를 미국이 한국에 있는 A 웹을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A 웹은요, 요 좌파들의 기구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기에 문영배가 부의장 자격으로 2번씩이나 요 AF 회의에 참석했다는 측면에서 이 문영배도 말이죠, 부정선거에 뭔가 그야말로 뭔가 이 연계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박주현 변호사도 지금 그랬잖아요. 미국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needs to investigate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수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박주현 변호사가 말이죠, 그냥 그 변호사가 아니고 이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요거를 갖다가 집요하게 연구 분석하는 변호사거든요. 이런 박주현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그냥 예사롭게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박주현 변호사가 말이죠, 직접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이름까지 명시했어요. 시진핑아 이름. 아니, 중국 가면은 중국은 독재국가니까 당연히 시진핑한테 이 정도가 되면, 아니, 미국 선거 개입, 한국 선거 개입하는데 이 중국의 이 정보기관들이 시진핑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요 부분 문제는 지금 우리 그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가 직접 적절한 이 법률적 조치도 동시에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의 선거 조작, A웹 시스템을 통한 요거기 때문에 우선 우리 법률 당국의 그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 최소한의 우선적 필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 실무정의가 과연 달라지느냐? 저는 뭐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다. 왜냐하면 달라지려면 우선 지금 이 고검장, 지검장 회의까지 했잖아요. 그때 구속 기소가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해야죠. 그리고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하든가 말든가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틀 만에 구속 기소를 해버렸어요. 구속 기소. 이걸 보면은요, 지금 극단을 달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심우정의한테는 배신자 프레임이 딱, 배신자 이 평가가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이색적인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하나가 바로 뭐냐? 우선요, 두 개 수사를 지금 세 군데 수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박성재 장관에 대한 소환 수사. 박성재 장관에 대한 소환 수사는 국무회의에서 과연 이 계엄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논의가 됐느냐, 이게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는 어느 국무위원이 찬성하고 어느 국무위원이 반대를 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요 심의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조사를 할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장관을 지금 박성재 장관을 지금 한 2번 이렇게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심우정의의 수사 자세나 수사 전략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큰 변수가 바로 박성재 장관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은 아주 장관이잖아요. 현직 장관. 더군다나 법무장관 아니에요. 직속 상관이잖아요. 직속 상관.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자기가 장관으로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 장관을 갖다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참고인이 아니에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그냥 참고인하면 모르겠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요거는 심상치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계로 부르고 나머지를 이 몸통으로 부른 요 수사 전략과 그다음에 이 자세에 전혀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제 곁가지에 속하는 이제 경찰 수사도 곁가지에 속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국수본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국수본에서 이미 구속 조치를 했어요. 구속 조치를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혈액암이라는 거 아니에요. 혈액암이라기 때문에 일단 보석으로 풀렸어요. 보석으로 풀려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국수본부장을 비롯해서 수사기획조정관실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 그 다음에는 안보수사국, 전산자료 같은 것을 최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국수본 하고 이제 수사기획조정관, 그 다음에 이 안보수사국, 이게 이제 지난 1월 19일 날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31일 날 2번째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수본은 우종수 본부장에 대해서까지
지금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 경찰에 대해서도 단단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에 대해서 단단하게 수사하는 것은 본래 검찰한테 경찰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쥐 잡듯이 잡는 거죠. 지금 경찰을. 왜? 지금 본래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 경찰한테 먼저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합동수사하다. 그랬는데 국수본에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수사권이 없잖아. 거부했어요. 거부한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수사가 이 경찰 수사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왜 그러느냐? 핵심 혐의는요, 바로 뭐냐? 지금 계엄군이 지금 국회에 투입이 될 때 계엄군은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체포지를 운영했는데 그때 계엄사에서 경찰에다가 지원 요원을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 10여 명을 보낸 걸로 돼 있잖아요. 요 부분 경찰에서 요 체포조를 운영하는데 군을 어느 정도나 도와줬느냐, 지원해줬느냐, 요거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체포조 지원과 관련된 경찰의 개입 정도를 보겠다. 그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금 국수본하고 영등포 경찰서 안보수사하고 수사기획조정관 여기를 지금 압수수색을 또 단행했습니다. 31일 날. 자, 그래서 이제 국수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의 핸드폰까지도 압수수색을 갔어요. 요것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수사 행태다.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심우정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봐주는 수사,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좀 풀어주는 수사,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경호처의 경우에는요, 이 경호차장을 지금 이제 경찰에서 2번씩이나 지금 이제 이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어요. 2번씩이나. 근데 2번 다 반려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좀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속을 하고 마음먹었으면 구속하겠지. 근데 구속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구속 영장을 발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경호처장은 지금 아무런 법적 조치를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법률적으로 뭐 구속이다 기소를 안 해. 더 이상 소환 조사를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호처에서 말하자면 이 강경 대응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됐던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요 두 사람은 두세 차례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번 다 별도로 보안 수사를 통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검찰이 지금 반려를 한 거예요. 근데 반려를 했는데 요걸 갖다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반려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도를 보면 경호법상으로 직권남용 이거는 성립된다. 이렇게 경찰처럼 단정할 수 있는 경호처 관련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왜 그러냐. 지금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 배제 조치한 것이 경찰에서는 이게가 직권남용이야.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직무 배제라는 인사조처 자체가 이게 경호처법에 따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조처 자체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봐? 그러고서 지금 영장을 청구해?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달라가지고요. 구체적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혀 있지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을 구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에는 검찰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따른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절대로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그리고 경호차장 이거 봐줘갖고 그게 무슨 대단하게 봐주기 위한 겁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수사했다. 그러면은요, 본래 김용현 장관하고 사령관들 수사할 때만 해도 칼끝이 무섭는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좀 정무적인 판단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곁가지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사가 강도가 그대로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 보면 국수원과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더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보다도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의 심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배신자기를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 이 정계선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탄핵 청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이 국회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탄핵 청원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윤 대통령의 심판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좋은 영향. 예. 그래서 청원인의 취지를 보면은요, 변아무개가 올렸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마지막 보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음으로써 무너지는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청원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원 내용은 뭐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것은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소추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다. 탄핵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그리고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반드시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정계선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 그런데 기피 신청이 들어온 지 딱 하루 만에 기각시켜가지고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당정으로 임명된 것도 절차상 위법적인데 들어오자마자 딱 하루 근무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아니나 다를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 봐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답게 얼마나 이념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인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인간들이요, 정계선이하고 조한창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정계선이는 인용, 그리고 조한창은 기각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6달간이나 끓이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판결을 내리는데 나머지 6명의 재판관들 요 인간들은 6달이나 질질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헌재가 이게 정치적 재판을 하느냐. 참 정말 열받죠. 열받아. 예, 그래서 현재 이 청계에서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 의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렇게 이념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이해충돌까지 크게 일으키는 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관이라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나라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탄핵을 당해서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자 요 청원을 올린다. 이렇게 청원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 탄핵 청원에 적극적으로 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리 더 이상 구중목표하지 않고 더 이상 편향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제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홈플러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홈플러스가 말이죠. 지금 직원들이 매장에서 홈플러스 배지를 달고 있어요. 배지. 참 기가 막힌데 이게 배지를 이렇게 윤석열 탄핵 조합원 여러분 당당하게 윤석열 탄핵 버튼을 붙여갑시다. 마트 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달 12월 중순서부터 이렇게 배지를 달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가격을 낼 때 요 배지단 인간들 때문에 배지단 인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항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배지를 달고 항의하는 바람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너희들 무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고객센터에 아주 전화가 빗발쳤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가 빗발. 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져봤더니 이게 마트 노조에서
차라고 해서 찼다 이겁니다. 야, 참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가. 요런 거를 말이죠. 요런 거를 요게 참 이 단순하게 이제 마트 노조에서 하라고 그랬다. 요 차원이 아니고 뭔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탄핵 운동을 노조에서 하고 있다는데 정말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노조가 할 일입니까? 이거는 완전한 노조 활동이 아니죠. 노동자의 권익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게. 정치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트노조도 정말 이게 민노총 산하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거 적극적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처리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제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